자,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그 GUI 모듈 업데이트 돼 있는 거, 그래서 우리 이제 소리도 재생할 수 있게 됐고,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미리 만들어둔 그림 파일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번째 픽셀 색상을 내가 읽어온다든가 그 자리에 새로운 색상으로 칠한다든가 또는 뭐 투명색, 그렇지 않은 색으로 지정한다든가도 일단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거를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쓸 필요는 없기는 해요. 뭐 우리는 지금 안내문상으로도 정량적인 조건상으로도 꼭 소리를 재생해야 된다, 이런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순수하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쓰시거나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. 쓸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히 정착돼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쓰고 싶다라면 저랑 미리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추가로 뭐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빠르게 다음 버전에 적용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. 그건 그거고, 일단 그런 식으로 다음 버전을 출시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냥 옛날 버전, 맨 처음에 올라왔던 버전 그대로 써서 진행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,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그 GUI_core.py만 새 버전으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전혀 이상 없게끔, 그렇게 소위 호환성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것도 다 챙겨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, 적어도 올해 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 본론에 해당하는 스테이트, 한국말로 하면 상태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거랑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들 구경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까지 우리가 그려봤는데, 그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있고, 스테이트 개념 자체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스테이트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내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여러 가지 상태들 중에 딱 하나, 0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 딱 하나의 상태만 지닌다라고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 할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하나라는 걸 전제한다는 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변수라든가 수식이라든가 등등도 기본적으로 그 하나를 전제해서 무언가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, 구체적으로는 어떤 값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,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친구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현재 상태, 각각의 상태, 그 다이어그램에서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었던 각각의 상태에 대해 0번, 1번, 2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매겨두는 게 가능합니다. 반대로 말하면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. 마치 인덱스 개념을 쓸 때랑 유사한 느낌입니다. 그렇게 해놓고 그런 지금 0번째 상태냐 1번째 상태냐를 담아두기 위한 이름 하나,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. 보통은 이제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인덱스 다룰 때 예를 들면 IDX 내지는 더 줄여서 I라는 이름을 쓰듯이 스테이트라는 이름 쓰고,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프로그램의 본론에 해당하는 커다란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는 initialize라는 함수를 미리 마련해 놨어요. 그래서 그 initialize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0번째 상태로 스타트한다를 의미하기 위한 적절한 할당문을 적어두기만 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상태 개념을, 스테이트 개념을 내 프로그램 실행 흐름, 조율을 할 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우리의 업데이트, 매 60분의 1초마다 호출되는, 1초에 60번 호출되는 그 업데이트 내용물을 구성할 때 이번 시점에, 이번 프레임에 우리 프로그램의 상태가, 스테이트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엄청 커다란 분기 흐름을 미리 적어두고 각각의 내용물을 따로따로 채워가면서,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부터는 스테이트는 1로 바뀌어야 돼.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을 때부터는 대기 상태로 전환돼야 돼. 이제 그 그림들의 위치를 섞기 시작해야 돼. 와 같은 상황에서 그럴 때만 내용물이 실행될 수 있게끔 분기 흐름 이 부분 구성해 두고 엔터키 쳤을 때만 true로 뜨도록 할 수 있죠. 얼마든지.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물 안에다가 다음부터 이제 대기 상태로 돌입을 할 건데, 그 직전에 또는 시작 상태를 벗어난 직후에 수행할 만한 작업, 딱 한 번 수행할 만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 적어두고 마지막에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꾼다와 같은 할당문을 적어두기만 하면 상태 전환에 대해서도
그 다이어그램에서 화살표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상태 전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. 그런 식으로 이름 하나 도입하고 여기저기에 적절한 할당문을 적어두고 그 적절한 할당문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실행될 수 있게끔 분기 흐름들을 구성해 둠으로써 여러분은 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차 흐름과 비슷하게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를 그림들 위치 열심히 변경하고 임의의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1초 동안 보여주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는 거 포함해서 아무튼 사용자의 마우스 버튼 입력 또는 1초 동안 경과됐다면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고 3초 동안 결과 보여주고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마치 순차와도 유사한 느낌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. 각각 나눠 가면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실행할 코드를 커다란 이 부문 각각의 부분 내용물로서 나눠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.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가 스테이트 개념의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스테이트 개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일단 초기 버전을 만드는 걸 목표로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. 이 초기 버전은 내 프로그램 우리 지금 GUI 프로그램 게임 만들고 있잖아요. 그 게임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다. 그러면 말 그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든가 해서 점프를 해갖고 장애물을 피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사용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잖아요.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서 내 캐릭터 위치랑 장애물 위치가 이렇게 오버랩 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피한 거다. 이거는 지금 장애물에 부딪힌 거다를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느낌의 뭐 시작 화면이니 뭐 게임 오버 화면이니 점수 계산이니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만 일단 구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F5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해서 그 경과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초기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테이트 배우긴 했지만 요거를 초기 버전 만들 때부터 적용하지는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. 그렇긴 한데 그거를 조금 미리 적용해 보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게임 최종 버전은 제한 시간 같은 거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실수해서 장애물에 3번 부딪힐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 하더라도 일단 초기 버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장애물을 배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미리 뉴 렉탱글 같은 거 하면 장애물 만들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미리 네모를 뭐 예를 들면 3개, 5개 정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5개만 딱 내 캐릭터 방향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등등등 일단 한 3개나 5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다만 이제 뭐 점수 계산 그런 거는 뺀다 쳐도 내 캐릭터 그림이 안 보인다든가 장애물 그림이 안 보이면 뭐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점프를 해서 피한다 같은 거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다음에 게임을 초기 버전을 플레이할 사용자도 지금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필수 요소에 대해서는 뭐 단색으로 파란색, 검은색으로 칠한다든가와 같이 눈에 볼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일단 해두고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는 여러분이 따로 준비해둔 .png 파일을 단색 네모 대신 그려서 표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. 아무튼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그런 간단한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뭐 카드놀이를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복잡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초기 버전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됩니까? 그게 궁금한 친구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해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범위를 잡아갖고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다음 주는 일단은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. 우리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요. 다른 수업도 기말고사 아직 안 보고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도 조금 요상한 얘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화요일 날 한다 칩시다.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 요 초기 버전 만드는 거를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은 촬영은 여기까지 해두고 지금부터 우리 초기 버전 만드는 거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.